네, 저 요즘 눈밑이 푹 꺼져가지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눈밑이 꺼지거나 처져서 이제 피곤해 보이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시술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수술보다는 시술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수술은 비추천하세요? 수술부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시술로 관리를 하다가 추후에 너무 심해졌다 그럴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 추천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시술을 먼저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눈밑 처짐으로 많이 하는 시술인 이 두 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CL 최민희 대표원장입니다. 눈밑이 처지거나 꺼지면 인상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내가 잠을 푹 자고 그리고 피부 상태가 좋아도 기분이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좀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눈밑은 사실 굉장히 작은 변화가 나의 전반적인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밑 꺼짐, 눈밑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눈밑에 처지는 거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밑이 꺼지거나 처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노화입니다. 눈가는 사실 우리 얼굴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고 얼굴 다른 부위에는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볼이나 코나 이런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데 유일하게 눈가 피부에만 피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눈 주변에서 피지 분비가 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가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예요. 표정에 의해서 계속 찡그리고 웃고 하면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눈가는 얼굴 피부 중에서 가장 먼저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노화가 발생하면서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처지거나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 말고도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눈밑 처짐이나 꺼짐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눈가 주변을 많이 만지거나 비비거나 한다는 등의 생활 습관이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눈밑 꺼짐이나 처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니, 그러면 눈밑 처짐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눈밑 처짐이나 꺼짐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 그리고 눈밑 지방이 많이 돌출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수술이 아닌 시술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수술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술로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처짐이나 눈밑 꺼짐, 그리고 지방이 돌출된 경우 눈밑 아이백,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시술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 울세라 시술과 그리고 아이 써마지 시술을 말씀드립니다. 울세라, 써마지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울세라는 대표적인 초음파 시술로 전체적인 얼굴 라인을 잡아주고 리프팅 효과를 내는 그런 시술이고요. 써마지는 대표적인 고주파 시술이죠. 그래서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안티에이징 효과, 탄력 개선 효과를 보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울세라와 써마지를 눈가 주변에도 이제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눈가 주변에 들어가는 울세라 시술을 아이 울세라, 그 다음에 눈가 피부에 들어가는 써마지 시술을 아이 써마지 시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두 시술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받아야 효과가 더 좋아요? 눈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주는 게 원장님 저는 아이 울세라 해야 돼요? 아이 써마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 울세라와 아이 써마지는 차이점이 있는 시술이에요. 울세라를 해야 되는 경우, 아이 써마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써마지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탄력을 개선해서 피부 나이를 젊게 해주는 방식의 시술입니다. 따라서 눈밑이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자글자글한 경우, 눈밑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 그래서 눈밑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이 써마지 시술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 울세라는 얼굴에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고 처진 부분을 수축시켜서 라인을 개선하는 리프팅 효과를 보는 시술이기 때문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라고 해서 아이백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아이 울세라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눈밑 지방을 조금 줄이면서 볼록 튀어나온 거를 조금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눈밑 아이백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이 울세라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밑이 꺼지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서 자글자글한 경우에는 아이서마지를 추천드리고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이 약간 볼록해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 울세라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이 울세라랑 아이 써머지를 받을 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먼저 아이 써마지의 경우에는 안구 보호 렌즈를 반드시 삽입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렌즈를 삽입하고 눈을 감은 채로 시술을 하면서 속눈썹 근처까지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눈가 전체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특히 윗눈꺼풀 시술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안구 보호 렌즈를 삽입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에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 값을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써머지 받으러 갔는데 보호렌즈 끼라고 얘기 안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실제로 보호렌즈 안 끼고 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호렌즈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윗눈꺼풀 위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안구가 눌리죠. 그래서 이 위로 시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보호렌즈를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술 받다가 이렇게 눈을 약간 뜨시는 분들도 있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잘못해서 안구 안으로 고주파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구 보호렌즈를 삽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눈 아래쪽 시술을 하는 경우에 사실 이쪽은 바로 안구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눈썹 근처 시술을 할 때는 안구 위에서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윗눈꺼풀이나 눈밑이나 전부 다 안구 보호렌즈를 착용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 울세라 시술을 받을 때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 울세라의 경우에는 눈 밑이 너무 피부가 얇거나 많이 꺼진 경우, 심하게 꺼진 경우에는 눈 밑을 더 꺼져 보이게 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 울세라 시술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밑 피부가 조금 도톰하면서 약간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서 볼록해 보이는 분들이 사실 아이 울세라 시술을 받으면 좋고, 아이 울세라 시술도 마찬가지로 시술을 할 때 1.5팁, 3.0팁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 밑 피부 두께에 따라서 적절한 깊이의 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눈밑 꺼짐, 눈밑 처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눈밑 꺼짐, 눈밑 처짐 증상은 그대로 두시면은 점점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 울세라나 이 써마지로 관리를 시작하시면 10년 뒤에도 탄력 있는 눈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 눈가 상태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실 최민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